자, 오늘 첨삭을 함께 해주실 우리 박사랑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랑입니다. 오늘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저는 12년차 아나운서 박사랑이라고 하고요. 현재 스피치 컨설팅을 도와주는 회사 아트워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스피치를 분석해주는 이재명의 스피치란 책을 최근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회차죠. 그래서 2회차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의 스피치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하센터에서도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먼저 한정민 선생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문활동팀에서 팀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3차 첨삭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 기대하고 있고요. 청소년 여러분들의 말씀 잘 귀담아 들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서 더 양질의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문식 팀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인사 한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아하청소 성문화센터 성문활동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름은 황은수입니다. 저는 1차 첨삭도 참석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하는지 잘 들어보려고 참석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황문식님은 첨삭하실 때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소리가 약간 작게 들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박범수 씨부터 발표를 시키려고 했는데 튕긴 모양이네요. 아까 들어와 있다가 지금 잠깐 다시 나갔습니다. 아마 튕겨진 것 같고 다시 들어오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박범수 씨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트라고 되어 있는 분이죠. 민트. 아마 이거 이름 아직 수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이 민트라고 떠 있는 분 음소거 키시고 이름 좀 수정해 주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김민지요. 김민지님. 네. 반갑습니다. 그 준비한 원고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준비되셨나요? 김민지님, 약간 지금 인터넷 대역폭이 낮다고 나오는데, 네네. 원고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인터넷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현수님부터 한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이현수님 음소거 키시고. 근데 네네. 저번에 했던 연설문에서 조금밖에 못 고쳐가지고. 네, 괜찮아요. 네. 어차피 첨삭위원들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현수님, 자, 준비하시고. 네. 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자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 이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일상에서 생기는 성에 대한 혐오에 대해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유튜브를 보시나요?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여러 세대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가 보고 있기에 차별이 더욱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학원을 가기 전 평화롭게 유튜브 영상을 짧게 편집한 쇼츠라는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유튜브는 아이들과 성인들, 여성과 남성들이 자주 싸우는 곳이기에 오늘도 또 싸우나 보네 하며 댓글창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이들도 보는 쇼츠에 야한 영상들로 들어가는 링크가 뿌려져 있고 언니 예뻐요 하는 긍정적인 댓글에는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며 몸이나 팔지 등과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싸움이 많지만 그 유튜버는 제가 워낙 좋아하던 유튜버라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저를 비롯해 많은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이상한 영상이 틀어지는 링크에 들어가거나 부정적인 댓글에 뭐라고 하면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단체로 반박한 사람의 댓글로 가서 댓글을 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댓글에 비난을 하면 게이 하며 동성애자들을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좋은 인식이 있진 않지만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보는 영상에 달린 댓글들 때문에 동성애자들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갖게 됩니다. 아직 어리다면 이해해주거나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무작정 거부만 하게 되니 사회에서의 동성애자들의 인식만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다음 세대 때 이런 고정관념이 깨져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깨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이 깨져 있을까요? 저의 의견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만 성교육을 시키지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교육을 다시 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아이들부터가 아닌 어른들도 잘못된 성의 개념을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서 여성들과 남성들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이 서로 차별하는 세상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대초에 다니는 5학년 이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은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박범수 씨. 박범수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은요. 너무 얼버무리지 않고 말을 잘하고, 그래서 듣기가 좋고, 그리고 내용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명확히 알게 됐고요. 그리고 좀 고칠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다경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되게 또박또박 잘 말해가지고 전달이 되게 잘 됐고요. 근데 약간 더 말하고 싶은 주제랑 이야기하는 거를 더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정민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이현수 참여자분 굉장히 일상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점을 가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문제의식도 정확하게 잘 드러나네요. 성소수자를 되게 나쁘게 묘사하는 표현과 이제 또 미성년자나 어린아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영상에서 이제 굉장히 약간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좀 드러나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약간 어떤 기승전결이 있으면은 이제 좀 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많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 뭐 어른들이 성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세상이 될 수 있을 건지 뭐 성평등해질 거다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이 줄어들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이고 좀 뻗어나갈 수 있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더 보완이 되면 더 좋은 연설문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 황은식 팀장님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1차 때도 그 이현수님 연설하는 걸 봤고 오늘도 봤는데 일단 연설하시고 자신 있게 연설하시는 모습 너무 좋고요. 고칠 거보다는 저도 이제 아마 2차 때도 참여하셔서 제가 그 첨삭 지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제가 저희가 이제 성에 대한 혐오를 지금 계속 얘기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혐오를 얘기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고정관념 이렇게 또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게 혐오에 관련돼서 얘기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른들의 성교육까지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어른들의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지 그런 이제 그 한정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승전결을 좀 잘 연결해서 가셔야 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네, 그다음 우리 박사랑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도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잘하네요. 저도 많은 연설대전에 참여했었는데 정말 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아직 대본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아서 조금은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훨씬 더 좋은 스피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발음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거기에 강약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본에서 중요한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그 부분을 좀 임팩트 있게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발음하는 연습, 그리고 좀 급해요. 그래서 호흡을 충분히 하고 코로 숨을 마셨다가 배에 숨을 가득 채운 다음에 호흡을 뱉으면서 여유 있게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쉬어가야 할 부분은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선을. 난 여기서 충분히 쉬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연수님이 준비하신 그 대본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어마다 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훨씬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이랑 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은 표정이나 제스처나 아니면 강약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어떤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정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이런 아쉬운 감정을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수 씨 거의 매번 필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보고는 건데 연설은 계속 좋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비해서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결론은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도입부부터 그걸 얘기하라 이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뭐 블라블라 이현수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보다 어른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주제를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 얘기하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처음에 보세요. 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에 대한 혐오에 놀라서 대회에 참가했다 그러고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는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동성애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른들부터 성개념이 다시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결론이 맨 뒤에 나오는 이제 미괄식 구조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도 뭔가 좀 이렇게 찜찜하고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지. 이 얘기 저 얘기 막 뭐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을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본인이 말이 좀 빠른 것도 있긴 있어요. 지금 한 거보다 1.5배 정도 천천히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 박사랑 대표님 말씀처럼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고유한 표정을 부여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어른을 위한 성교육을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를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하면 내용이 좀 더 완결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터넷, 유튜브 댓글도 그렇게 안 좋아지고 그걸 보는 청소년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똑바로 된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를 위한 성교육이 시급하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용을 좀 보강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범수 씨 한번 해볼게요. 박범수 씨 음소거 키시고 박범수 씨도 두 번째 점사기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왕초등학교 3학년 박범수입니다. 저는 보통 유쾌한 성격입니다. 근데 성차별 문제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 라는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꼭 군대에 가야 하나요? 여러분은 거의 모두 예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왜 그 대답이 예만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가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면 남자도 안 가도 되지 않나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학교 쉬는 시간에 여자친구 애인 X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무조건 남자는 강하다며 저한테 먼저 사과시켰습니다. 제가 별로 강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사실 초3 시절에는 여자가 육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많이 약하지 않습니다. 2학년 때 여자친구가 제
허락도 없이 연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건성으로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단호한 말로 싫어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더 맞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남자의 군대 가기처럼 여자는 아기도 낳아야 하고 여자는 씩씩하면 안 된다는 편견도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넌 여자애가 왜 그렇게 뛰어다니니? 와 여자친구들을 축구와 농구, 딱지치기 같은 놀이에 끼워지지 않는 행위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 1학기 때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남성 친구가 역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성 친구를 딱지 시합에서 따돌렸습니다. 남성 친구가 여성 친구한테는 장소 A라고 오라고 하고 남성 친구들한테는 장소 B에서 하자고 말한 사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남자친구가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자친구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들을 또 괴롭히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남자친구들도 또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여자와 남자가 편이 갈려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언제 전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작은 성차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차별을 하지 말고 서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세상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인간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이도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진수민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발음이랑 이렇게 좀 또박또박 말해주시는 게 좋아서 알아듣기는 편했는데, 약간 좀 내용이 좀 섞였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또 다른 게 들어오니까 뭔가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좀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잠깐만 비디오 좀 켜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네. 김민지 씨도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김민지 씨? 네네네. 얘기가 되게 좋았는데, 좀 여러 방향들, 여러 주제들이 한꺼번에 나온 듯한 느낌이랄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정민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지적해 주세요. 네. 저는 범소 참여자분이 그 가장 경험하고 삶에서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또 그 범소 참여자다운 되게 연설문 같았던 느낌이 들었고요. 되게 뭐 딱지치기 이야기도 나오고 연필 빌려주는 이야기도 나와서 되게 들으면서 좀 웃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게 되게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범소 참여자분이 던진 메시지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공평하다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건 아닌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놀이와 어떤 학교 생활에서 있었던 일도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조금 더 그 군대까지 가기 위해서 더 이야기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논리적으로 좀 더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조금 더 보완이 되면은 범수 참여자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은식 팀장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박성수 학생이 이렇게 군대 얘기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이제 성차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얘기할 때 성차별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억울한 부분 이제 군대 얘기를 하시니까 아직은 박범수 군이 군대 얘기를 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저희가 이제 멀잖아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하다 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남자는 군대 가기도 하고 여자는 반대로 또 뭐 아이를 낳으니까 그걸 이제 상반되는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군대 같은 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남성분들 기본적으로 뭐 의무적으로 갈 수 있게. 근데 아이를 낳고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조금 더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성차별 때문에 억울하다 그랬는데, 이제 범수군 나이에 맞는 뭔가 좀 더 억울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들어봤던 말 있잖아요. 범수군이 지금 이제 학교 생활 달고 살아가면서 들어봤던 말 중에 뭐 예를 들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남자는 힘이 세니까 자꾸 남자들한테 더 무거운 걸 들려고 시키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범수군이 들어봤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뭐 째째고 울냐. 남자는 째째하면 안 돼. 남자는 강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범수군이 직접 들었던 말들을 예시로 더 많이 풍성하게 들면 훨씬 더 좋은 연설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박사리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범수님이라고 되나요? 범수님? 네.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역시 굉장히 성실한 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찍 들어온 만큼 스피치도 성실히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어휘력이 좋으셔서 나이에 비해서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인사하셨을 때 조금 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뛰고 정확하게 박범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시고 시선을 정면 보시고 2초 정도 보신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천천히 여유 있게 바로 연설로 들어가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박범수입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딱 들어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아까 연수님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이런 편견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훨씬 더 강조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남자 입장도 설명해 주셨고 그 후에 이어서 여성의 입장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좀 저는 이제 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입장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으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군대라는 사례까지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원 메시지로 하나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를 떠나서 최대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자라는 말이 와닿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범수 씨 두 번째 첨삭인데 지난번에 첨삭 때 나온 코멘트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문 내용도 되게 좋아졌고 깊어졌고 사례도 되게 풍부해졌고 초등학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죠. 딱지치기라던가 이제 뭐 연필 빌려준 얘기라든가 빌려준 게 아니라 강탈당한 거였죠. 근데 뭐 등등 그래서 되게 그 초등학생다운 그 재밌는 스피치가 됐는데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군대 얘기를 꺼냈으면 적절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배울 텐데 그 도입부와 끝에 그러니까 일관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뭔가 이게 글의 통일성이 갖춰진 하나의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연설의 처음의 계기는 뭐냐면 내가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게 문제의식이거든요. 처음 시작은. 근데 이제 왜 내가 군대를 가야 될까? 남자니까. 근데 그래서 난 별로 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군대를 가래. 근데 여자들도 알고 보니까 또 억울한 점이 많을 것 같아. 왜 그럴까? 뭐 알고 보니까 뭐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과 여의 차이를 서로 존중해주고 이제 뭐 그러자.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자도 뭐 예를 들면 군대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고 여자도 뭐 아이 낳는 거 선택할 수 있게 뭐 하자든가. 그러니까 뭔가 그에 맞는 도입부의 군대 얘기를 꺼내는 거에 맞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 예를 들면 이러이러해서 서로 성 역할을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어른 돼서 군대를 갈 때 그래도 좀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라든가 이제 뭔가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적절하게 마무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친구 X와 싸웠습니다. 뭐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얘기했지만 이거 좀 재밌는 포인트니까 여기서 여자친구라는 건 애인이란 뜻이 아니고 여자인 친구란 뜻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이렇게 여자친구라는 말이 가지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여성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사실은 뭐 연인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연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그것도 약간 초등학생다운 재밌는 웃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리고 지금 분량이 이미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사례를 넣다 보니까 분량이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번 첨삭 때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어쨌든 분량이 5분은 넘기지 않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우리 이다경 씨. 자, 이다경 씨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다경 씨 준비해 주시고 음소거 키시고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이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교육을 받아보셨나요? 저도 학교를 다닐 적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대부분 한 번씩 성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교육을 받았지만 한국 사회의 성의식 및 조기성 교육 관련 인식 조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뒤에 부분이 아직 약간 틀이 잘 안 잡혀가지고 여기까지는 잡혔는데 그 네. 뒤에는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스토리로. 네, 얘기를 뒤에는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데 이제 이거를 특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잘못된 정보랑 맞는 정보를 구분해 내지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성 역할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약간 왜곡된 경우를 보다 보면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미디어를 생산하는 어른들 중에서 성 인식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디어를 만들면 이제 그걸 애들이 보고 배우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그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약간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미디어에서 제가 아마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걸 걸린 사람을 되게 문란하게 표현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성병에 걸린 사람이 문란해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해나 이런 것들을 다 미디어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잘 걸러내기 위해선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연설문 원고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 위주로 코멘트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정민 선생님 문서고 키시고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네. 정리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문제를 잘 집어냈어요. 되게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을 문란하다고 표현하는 모습이나 이제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나 좀 편향된 어떤 성의식들, 인식들 게다가 제가 다경 참여자님한테 훨씬 더 좋았던 거는 이 드라마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짚어내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다시 영향을 받아서 이 구조를 되게 이다경 참여자가 되게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그 점이 이 연설문에서 가장 높이 살 지점이거든요. 이 구조에 대해서 연설에서 말하고 있는 게 되게 수준 높은 연설이라는 걸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리가 일단은 좀 천천히 지금 이다경 참여자분이 어디서 이렇게 보고 듣고 공부하고 학습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생산, 문화, 미디어, 소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이에다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그 완성된 문장으로 적으면 그 어떤 행간의 흐름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 문장들을 적어낸 다음에 글쓰기를 연설문 쓰기 시작하면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다경 참여자분은 내용이나 뭐 지식이 부족한 점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연설문을 완성할까, 잘 구성하고 조직해낼까, 이 점에 좀 방점을 찍고 고민하면 더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은식 팀장님 음소거 키시고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도 그 내용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좀 재밌는 주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이게 다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네, 내용들이.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어떤 뭐 관습이나 잘못된 관습들을 계속 답습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성에 관련돼서 하는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설문을 준비할 때 요즘에 워낙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거를 성하고 어떻게 연관돼서 성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관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성별 격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연설문을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도 성교육을 받아봤지만,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고, 그게 왜 나한테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는지를 초반에 그 다경님 그 경험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이런 그 또래 저 친구한테 저런 성교육이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이걸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사랑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시죠. 네, 두 분이 앞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일단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여러 성교육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보셨냐, 이 부분이 사실 모두가 느끼는 거거든요. 저희 세대도 그렇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저게 성교육이야라고 느끼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학창 시절 때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공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문장 순서를 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첫 시작을 여러분은 성교육을 받아보셨나요? 바로 이어서 그게 제대로 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저는 오늘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런 거 들어가 좋을 것 같아요. 수치나 통계, 최근 뭐 어떤 뭐 30대나 40대 뭐 남성 여성들 중에서 뭐 아니면 뭐 전 연령에서 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다라는 통계에서 그렇다고 출산 지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나갔으면 이제 바로 계속해서 본론에서는 우리가 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의존하는 것은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 매체가 아닐까요? 근데 거기서 아까 미디어의 폐해에 대해서 쭉 얘기를 쉽게 해주시고, 거기서 나온 이제 위험적인 요소라던가 아까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꼬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나 충격적인 사례들을 예시를 들어주시면 대본 쓰실 때 훨씬 쉽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 한두 개씩 들어주신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계속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의 성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무엇이든지 처음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좀 저학년일 때,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다경님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 수미상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제대로 된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쉽게 마지막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아까 앞서 제가 개선할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경님께서도 좀 표정이나 당당한 목소리, 아직 대본이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당황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 좀 당차게 표현해 주시고 좀 파워 있는 스피치로 하시면 저는 아주 좋은 스피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경 씨 오늘 두 번째인데 지난번보다 그래도 몇 문장을 더 쓰셨어요. 지난번에 아예 원고가 없었고.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번 연설에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일단 나는 학교를 지금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성교육을 어디를 통해 받냐면 미디어를 통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디어가 오염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되게 오염된 성인식만 자꾸 전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미디어가 바뀌어야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활용해서. 그건 되게 좋은 차별화된 이다경 씨만의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설문의 도입부에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연설은 설명문이 아닙니다. 설득문입니다. 설득. 그래서 이유를 얘기해 보는 게 연설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거거나 아니면 미디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미디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뭘 설명하기 위한 글이 아니에요. 연설문이라는 건. 설득하기 위한 글이에요. 그래서 청중의 생각을 바꿔서 행동까지 바꿔내기 위한 글이 연설문이지. 나는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이유를 알려주는 게 연설문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유는 그냥 논거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도입부에 주장을 제시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주장을 제시하고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디어에서 본인이 봤던 미디어에 나타난 잘못된 성인식, 예를 들면 성병, 그 얘기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기사에서, 어떤 언론에 나온,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에 나온, 어떤 미디어에 언제 나온,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온 어떤 기사에서, 그 기사에서 어떤 성병에 관한 묘사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달린 댓글에서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체험한, 눈으로 봤던 그런 사례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그걸 이제 그냥 단순한 나열식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연설은 무조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줘야 그 이야기야.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야, 너 이거 봤어? 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나왔던데, 야, 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줘야 이게 설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문제점, 그래서 미디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아직 연설문이 없으니까 연설문을 좀 완성하는데 초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첨삭 때 좀 더 완성된 연설문을 갖고 첨삭을 하면 좋겠네요. 자, 다음 진수민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진수민 씨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여자중학교 1학년 문수민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놓여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 학생이죠? 매일 이름이 알려진 선생님들이 직강해준다는 학원을 왔다 갔다 인강을 들으며 일타 강사들의 뛰어난 강의를 듣는 최고 교육의 나라 우리나라. 그렇지만 성교육과 올바른 성관념에 대해 가르쳐주는 수업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친구들은 외국에서 나온 성교육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성교육이라 그런지 너무 예시 자체도 광범위하고 막막하다. 말도 딱딱하고 지루해서 집중도 안 된다. 오히려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매번 배웠던 내용, 막막한 내용을 가르쳐줘서 답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에 뿌려진 광범위한 잘못된 성 지식이 담긴 자료들을 보며 잘못된 성관념을 키워나갑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성관념을 올바른 성관념으로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올바른 성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성교육을 보관 과목에 그저 포함만 해두고 그저 영상이나 학습지를 준 뒤 모든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두고 학년과 나이에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당연히 강사가 학생 한 사람의 질문이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강사 혼자만 떠드는 시스템이 되어버려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교육하는 날은 노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에서 학년 전체를 모아두고 성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다들 숙제를 하거나 자거나 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며 쉽고 이해하기 편하고 각자에게 맞는 확실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는 다양하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과 건강한 성관념을 가르쳐주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매번 똑같습니다. 정자와 난자, 동영상, 학습지를 보고 빈칸 채우기, 조금 더 나아가봤자 성폭력 예방 방법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자와 난자, 성폭력 예방 방법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스웨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남녀 양성의 차이, 태아의 발달 같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중학생 때에는 성기의 구조와 기능, 성병, 자연유산과 인공소산, 피임법 등 다양한 전반적인 성 내용을 가르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성도덕과 월경 등을 꾸준히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지속적으로 가르친 결과 스웨덴은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인데 핀란드는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은 즐겁고 자연스러우며 상대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모토로 하고 교육을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과 바른 성관념에 대해 가르쳐주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알아야 하고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의문점과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질문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은 초, 중, 고등학교에 모두 교실에 익명으로 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함을 배치해둔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익명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전문 강사가 답해주는 식인 겁니다. 이렇게 성교육을 시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올바르고 건강한 성관념을 확립하게 되겠지만 학부모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이 좋은 것이라고만 인식하면 어떡하냐라는 의문점이 터져나오겠지만 이 문제점은 위 성교육과 함께 성인리 교육도 함께하면 해소되고 성폭력 피해자 예방뿐만이 아닌 가해자 예방 교육도 같이 하면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썼어요. 아직 네.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네, 시간은 한 4분 정도 쓰셨는데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겠죠. 일단 이현수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 제시하신 의견에 맞는 그러니까 주장에 맞는 그 뭐냐 제시하신 주장에 맞는 근거들을 잘 쓰신 것 같고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다경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성교육하는지 얘기를 해줘서 좋았고요. 근데 더 일상생활에 가까운 일들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정민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수민 참여자분이 되게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이 많이 느껴져요. 실제로 다른 외국의 사례도 꼼꼼하게 잘 찾아본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 게, 그래서 그 외국에서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미국에서 하는 그런 문답식이나 성의 자유로움이나 어떤 책임을 또 강조하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민원이나 어떤 교실 내에서의 상황까지 잘
그 묘사를 해준 점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잘 담아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가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성교육이 한 파트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진짜로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성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여서 결론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처음 도입부에 던졌으니까 결론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를 좀 더 언급해줘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결론 부분만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앞에 나온 내용들을 되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 같은 결론을 잘 맺어주시면 굉장히 훌륭한 연설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현식 팀장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전수민님 그 1차 때도 뵙고 이제 이번에 2차 때 뵀는데 1차 때 들었던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셔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하시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설문 들으니까 와, 다음번에 연설문 또 쓰실 때 어떻게 더 발전해서 정리 잘해서 또 가지고 오실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또 잘 정리해서 준비해서 오신 것 같고,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성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얘기할 때 그래서 중간에도 막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뭐 보건 선생님의 보건 시간에 짧게 한두 시간 있어서 단지 그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결론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영수 같은 거는 기본 필수 과목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육도 뭔가 필수 과목처럼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들어서 우리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게 만드는 과목이다. 이런 것들을 잘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좀 결론을 잘 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도 공감하고 설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박사랑 대표님 소감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정말 잘 들었고요. 두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좋은 스피치인 것 같고 준비도 참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조금만 더 다듬으면 정말 훌륭한 스피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보이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선생님들은 다 어깨 이 정도까지 나오죠. 근데 수민님은 얼굴만 딱 나오니까 약간 요게 살짝 보는 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나와도 훨씬 더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조할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스처를 한 번씩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스처 쓰실 땐 여기 계신 분들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가락 4개 붙이고 엄지손가락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되세요. 선생님들께서도 다 같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쓰면은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드니까 중요한 단어에만 한 번씩 써주시면 됩니다.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써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약간 빠른 느낌이 들어요. 텍스트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뺄 건 좀 빼주신 다음에 좀 말하실 때 여유롭게 말하실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해도 이건 글과 말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여유롭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닥 말한다고 사람들이 뭐 나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짚어주는 게 훨씬 더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바꾸시는 부분, 그리고 또 내용 부분에서는 앞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실생활 부분하고 외국의 사례 이 두 개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근데 다양한 실생활이라고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 다양한 실생활 뭐지? 라고 해서 차라리 그 부분을 어떤 우리가 좀 자극적인 소재로 와닿을 수 있는 거, 성교육 정말 필요하겠는데, 바뀌어야겠는데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례,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들 있잖아요. 초등학생인데 피임법을 몰라서 정말 안타깝게 임신이 돼서 정말 한 좋은 학생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적이 있다라던가 이런 사례를 들어주면 조금 더 충격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생님들과 상의해 보신 다음에 넣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수민님이 실제로 느꼈던 것들, 어려웠던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아까 스토리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질문하는
이렇게 어떤 개선할 점이라던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셋째 이 부분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던가 좀 정리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좀 도입하면 좋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 부분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네. 저도 역시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지신 것 같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 컨셉을 이렇게 잡는다면 도입부에 이제 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최고다. 뭐 일타 강사들이 즐비하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 최고의 명강의들이 나온다. 근데 왜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이렇게 재미가 없냐? 이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교육에 관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봤더니 뭐 재미없다, 뭐 대형 강의, 뭐 이렇게 블라블라. 그렇단 말이야. 뭐 보건 과목에서 조금 하고 영상 학습 정도고 성교육하는 날은 노는 날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쉽고 이해하기 편하고 각자에게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인데 뭐 다 좋아요. 그리고 그 선진국의 사례 인용하신 것도 좋고 그런 식의 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 학부모들이 반발할 거라는 것까지 뭐 짚어준 점도 다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도입부에 이제 사교육 얘기로 끌고 들어갔으니까 일타 강사 같은 성교육, 인강 같은 성교육. 왜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없을까요? 이제 그러면 사교육이 왜 재밌냐 이거야. 왜 사교육이 최고인가? 그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강사를 돈 내고 선택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내가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자기한테 더 와닿는 거죠. 그럼 성교육도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전교생을 다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그런 주입식 성교육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성장 수준에 맞는 또 나의 고민에 맞는 나의 고민거리에 맞는 어떤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성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한 뭐 이제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그냥 이렇게 어디서 억지로 이렇게 전문가도 아닌 분이 그냥 공부 외워 와가지고 하는 그런 성교육이 아니라 정말 진짜 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모셔서 이제 그런 분한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라든가 뭐 인터넷 강의라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강당에 다 모아놓고 전교생이 다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어떤 사교육의 장점, 특성들을 성교육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성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 배워보자 라는 걸로 이제 그 포인트를 삼아서 결론 부분을 조금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물론 그 내용은 결국엔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성교육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이제 그 핀란드나 뭐 스웨덴처럼 10대 임신율을 더 낮출 수 있고 그 결국에 이제 뭐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거다. 그 관련해서 제가 MBN 기자잖아요. 저 MBN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가 있어요. 고딩 엄빠. 그게 뭐 시즌 2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고등학생 때 임신해가지고 결혼해서 결혼을 한 거야 어쨌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례 그런 가족들을 이제 버라이어티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약간 좀 선정적인 프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좀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례를 찾아서 인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학부모님들이 성교육을 반대하는데 애들이 그 성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반대하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주시면 학부모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뭐 그런 부분 좀 포인트를 살려갖고 연습문 한번 완성해 보세요. 다음번에 한번 같이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김민지 씨. 자, 김민지 씨 음소거 키시고 준비해 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비디오도 켜주세요. 저는 재작년에 60대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비디오 킬 수가 없나요? 비디오. 비디오 켰는데? 네네. 아까 꺼져 있었어요. 네, 다시. 네. 네네. 저는 재작년에 60대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성폭력을 당하니까 성교육을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폭력을 가한 사람은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쇼츠로 선정적인 콘텐츠가 뜨거나 그런 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등학생 같은 어린 친구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서 결국 그런 쇼츠를 올려댄 이유가 본인의 성을 가짜않게 여긴다고 느꼈기 때문에 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쓰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또 본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고백도 나오고 뭐 그랬기 때문에 조금 진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선생님들 위주로 일단 첨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정민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조금 조언을 해주시죠. 아직은 뭐 연설문이 완성된 건 아니고 대략적인 얼개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민 선생님? 네. 우선 어 나가 나가셨나요? 나가신 건 아니고 다시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오셨나요? 얘기하세요. 네네네. 네. 우선은 김민지 참여자님이 우선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의 이제 경험을 얘기하셨잖아요. 우선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큰 용기고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우선은 되게 높이 평가하고 또 되게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연설 첨삭 자리니까 연설로 좀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은 우선은 처음 서두에 나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그 자체로 되게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로 인한 어떤 생존자로서 성폭력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게 사실 용기를 낸 거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나가셨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용기에 대해서 우선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용이 그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성교육의 중요성이나 어떤 가해자의 어떤 성인지가 굉장히 능력이 좀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이제 유튜브 쇼츠에 유해한 어떤 사례가 또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얼개가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조금 더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내용적으로도 그러면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어떤 경험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고민이나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좀 본인이 드러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같이 묘사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어, 같이 좀 첨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다음 감사합니다. 황은식 팀장님 음소거 키시고 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어쨌든 김민지 님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연설로서 김민지 님 입장에서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공감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이제 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면 성폭력 가해자들이잖아요. 가해자들 이제 교육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성범죄 그 가해자 성범죄자를 보면 저희 나라에서 좀 이렇게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네. 네, 외국은 성범죄 가해자가 되면 뭐 진짜 종신형 같이 뭐 3,000년형 뭐 이렇게 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무리 세계적으로 극악한 범죄, 뭐 디지털 성범죄를 이렇게 일으켜도 뭐 단지 뭐 2년형 받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성폭력 가해자인 사람들은 단지 교육뿐만 아니라 엄벌한 형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좀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고민해 가시는 과정이시잖아요. 지금 시작이시잖아요. 시작이시니까 방향을 어떻게 좀 그런 내가 피해를 봤는데 그런 가해자들도 이제 그냥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정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교육도 어떤 교육들이 더 필요한 건지 사회적으로 인식을 봤을 때 그 사람들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잘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연설문이 될 것 같고 아마 본인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연설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사랑 대표님 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앞서서 센터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데는 많은 나 같은 경험을 했지만 좀 어려워하고 많이 힘드신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이 들었다. 근데 시간이 가는 동안 난 이렇게 좀 극복을 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실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일단은 아직 그 연설문이 안 짜져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요, 갑자기 저는 피해자입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이 철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그 전에 좀 깔아주는 느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만 잠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겪었던 이런 경험이 또 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많이 위로가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 해주시면 훨씬 더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거 끝까지 좋은 연설문 잘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김미지 씨 연설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정보들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연설문 첨삭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면 근데 이게 그 자신의 어떤 피해 상황을 대중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저는 60대 남자에게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제대로 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쇼츠, 유튜브 영상 쇼츠, 뭐 그런 걸 보면 거기에도 뭐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여서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성폭력 피해 고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아직은 뭐 연설문 자체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제3자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아는데 제가 연설문을 어쨌든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레인지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언어적 폭력도 성폭력일 수 있고 언어로 희롱한 것도 성폭력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몸을 이렇게 살짝 터치한 것도 성폭력일 수 있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뭐 강간이나 준강간에 행하는 실질적인 성폭행까지도 또 성폭력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냥 60대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상상의 범위가 막 무한대로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청중들과의 이왕 어떤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청중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막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뭐 이게 이제 뭐 2차 가해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피해자가 다시 한번 고통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설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굳이 또 그 사례를 끄집어냈으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뭐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든가 뭐 성교육이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라든가 가해자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니까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주어진 정보가 청중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공감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리고 일단 성폭력 피해 고백을 했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어렵고 걱정되고 그리고 공감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너무 이렇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무조건 다 까발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더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정도 수위일지는 본인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다음번 연설 첨삭 때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내용을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연설이 방금 얘기하신 건 1분도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분, 네. 3분 정도까지는 분량을 아, 만들어 오시면 전체적으로는 한 5분 정도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연설문을 좀 더 첨삭해서 추가해가지고 한 5분 정도 분량의 연설을 하는 걸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여기까지 할 텐데 그래도 끝나기 전에 참여하신 분들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범수 씨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 우리 박범수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오늘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그 약간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연설문 그 보완도 많이 되고 그리고 좀 지난번에 못한 점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좋았고 이제 더 좀 고쳐야 될 점을 많이 들어서 그 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첨삭 기대할게요. 우리 이현수 씨. 이현수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이번 첨삭이 지금 받은 첨삭들 중에 가장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이다경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진수민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 연설 들을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 제 추가된 연설에 대해서 피드백 받은 것도 좋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좋은 연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김민지 씨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성에 대해서 다들 다 멋지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 잘 들었고 피드백도 받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정민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첨삭 참여하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3차에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앞서서 처음 참여할 때 이런 자리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이사여구를 썼는데 그 말 그대로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청소년 또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또 정말 고민 많이 해주신 흔적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어디서도 이렇게 쉬이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들 많이 같이 이렇게 공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 윤범기 기자님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아센터 또 아나운서 또 선생님들께 잘 지도 받으셔서 더 좋은 연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원식 팀장님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두 번 뵌 분도 있고 처음 뵌 분도 계신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일단 반갑고 좋고요. 저는 이렇게 성 관련돼서 여러분들 생각을 어쨌든 정리해서 준비하시는 과정들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정말 다른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보다 솔직히 더 훌륭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서 너무 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첨삭하면서 이제 나중에 실제로 얼굴 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날까지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고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하셔서 끝까지 진짜 얼굴 뵙는 걸 계속 기대하면서 이 첨삭지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박사랑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 실력이 너무 좋아서 진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쭉 가시면 정말 퍼펙트한 스피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연설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성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인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걸 어렸을 때 배웠으면 자기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나이 들어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너무 떨리고 발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자리를 갖게 되는 게 좀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지 여러분 실력이 확실히 향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멋진 스피치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인생이 좀 아주 크게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요. 성문화 그리고 스피치에도 관심 꾸준히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면 잠깐 봐주세요.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할게요. 잠깐만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잘 쉬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